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생활 7강, 지금부터는 이제 1강에서는 1단원에서는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포츠 생활의 큰 대단원의 2단원인 스포츠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수행은 스포츠와 관련된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 등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단원의 첫 번째 코너로 스포츠와 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7강부터 10강까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의 이 스포츠와 도전 중단원의 학습 목표를 크게 제시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큰 틀 안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차시부터 10차시까지의 학습 목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도전 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도전 상황에서 목적한 성취를 위해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함양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일단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형성을 하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직접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스포츠를 하는 것도 스포츠 참여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심판이든 뭐 관중이든 아니면 경기 진행 보조 요원이든 이런 여러 간접 참여 활동도 스포츠에 참여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에 관련된 뭐 만화를 그린다든가 또 스포츠에 관련된 뭐 주제나 응원가를 만든다든가 이런 예술 표현 과정도 모두 다 스포츠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런 어떤 종목에 대한 직간접 참여에 대한 도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가급적이면 신체 활동을 권장을 하지만 신체 활동으로서의 참여가 흥미가 없거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상 어려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도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도전을 위해서는 목표가 좀 명확해야 되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수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도전을 할 때 좀 뭐 귀찮아서 또 힘들어서 등등 실천이 꾸준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보자, 그렇게 또 해낸 것들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자라는 것이 전반적인 학습 목표라고 하겠어요. 스포츠와 도전 영역에서 다룰 종목은 굉장히 많지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태권도와 골프, 마라톤 정도로 정했는데요. 이런 선생님도 이런 모든 종목들을 잘하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없죠.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하는 과정에서, 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보는 것이죠. 그게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볼 수 있는 목표를 잡아보고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해서 잘 되면 좀 더 해보자. 이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나 골프나 마라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을 때 TV나 어떤 계기가 돼서 직접 관중으로 가든지 그런 해당 스포츠를 볼 수 있을 때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하면서 좀 중점 사항들을 좀 포인트를 찝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스포츠와 도전 중단원은 5개의 또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스포츠 도전의 의미와 가치, 태권도의 수행, 골프의 수행, 마라톤의 수행, 생활 속 스포츠 도전 즐기기 등등의 강의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눠져 있는 이 작은 소단원, 작은 영역에 한 차례씩 배분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이 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하나씩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갈 거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실기나
또 너무 또 이제 강의식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조금은 뭐 힘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관련된 주제별로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퀴즈 형식으로 선원 수령 문제를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 강의도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제 꾸준히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올해는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하니까요. 학교에 오셔서 즐겁게 스포츠 활동이나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또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다방면의 상식,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교과서를 한 번쯤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이번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이제 7강까지 왔는데요.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스포츠 도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요. 스포츠에서 도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에 대한 도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도전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도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 원하지 않더라도 도전을 받게 되죠.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내 앞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죠. 그때 우리가 보통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노력해서 된 경험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쉽고 작은 도전들부터 실천하면서 좀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야지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여러 과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스포츠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제죠. 좀 이렇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과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과제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에서 도전이란 개인의 신체적 수월성과 타인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가치이다.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타인과의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도전 자체가 스포츠에서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의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록에 도전해보는 게 있고요. 어떤 동작의 수준에 도전하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투기라는 것은 이제 격투를 말하는 거죠. 격투나 이렇게 무도나 그런 투기 또는 표적 도전 스포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록, 동작, 투기, 표적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표적 도전 스포츠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상으로는 초등학교 때에 나와 있어요.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투기 도전이라는 성취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거기까지는 뭐 구분할 필요는 없겠고, 표적도 뭐 다트나 양궁이나 사격 등등이 있는데, 그걸 꼭 뭐 초등학교 때만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에 도전하든 동작에 도전하든 투기 표적에 도전하든 이런 스포츠들로 나눠져 있는데, 기록 도전은 정리하면 자신이나 타인이 수립한 기록에 도전하는 것이고, 동작 도전은 자신의 신체로 최상의 가능한 동작과 자세에 대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뭐 유연성이 늘었다, 아니면 앞구르기를 할 수 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다, 뭐 손짓고 앞돌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동작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는 자신의 어떤 움직임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의미를 두는 것이 동작 도전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기 도전 스포츠는 타인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는 활동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표적 도전 스포츠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목표물에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정확하게 도달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하는 활동까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도전 스포츠에는 도전 의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 도전 의지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진정한 도전은 실패하더라도 강한 의지로 장애 요인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도전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으므로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전 스포츠를 통해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도 꿋꿋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한 도전 의지를 기르고 실천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선생님도 가장 스포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전인 것 같아요. 계속 도전하는 거죠. 도전을 통해서 이제 성취감이라는 게 일단 생기는 것 같고요. 도전해서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10가지 과제 정도의 도전을 했는데 7, 8가지를 성공할 수 있었다. 때로는 뭐 10개 다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은 굉장한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 되죠. 그래서 이런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운동 중독에 빠진다라고 표현까지도 하는데 뭐든지 중독은 안 좋은 거니까 스포츠는 이렇게 즐기면서 도전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서 나온 즐거움을 바탕으로 여러분 학업생활을 학창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여러분의 또 인생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더더욱이나 진로로 나가야 될 분야에서 더더욱이나 진취적인 도전을 해 나가야 되겠죠. 어떤 학생들은 스포츠 자체가 인생의 도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도전들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 도전의 이제 가치에서 이 스포츠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아마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스포츠 도전은 일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무언가 얻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전에 말했던 첫 번째로는 자신감과 적극성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활 리듬을 최대한 정리하고 이렇게 도전을 이뤄내려면 어차피 자기 생활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 놀 때 다 놀고 뭐 그냥 쉴 때 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래서는 어차피 도전이라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단순히 뭐 2단 줄넘기다. 2단 줄넘기 10회나 30회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집착력 있게 연습을 해야지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여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줄넘기를 시켜보면 나중에 소감물을 받아보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나 극기심이 정말 생기는 것 같고 정말 안 되면 나중에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불굴의 도전 정신을 키워준다. 또 인내심과 노력을 키워준다. 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스포츠 도전이라는 이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뭐 대학에서 뭐 면접을 보든 뭐 논술을 하든 여러분이 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든 이렇게 좀 다방면에 깊이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놓는 것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에서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도전 활동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인내하지만 도전 활동에 뒤따르는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자신의 열정을 쏟아 도전해 보고 싶은 것과 그 까닭을 적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자,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그래도 가급적 스포츠로 따지면 도전해 보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예시로 답을 드리면 일단 선생님은 2020년에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서 10km 마라톤을 그래도 20회 이상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4월부터 계획되었던 마라톤 대회가 모두 취소가 돼서 실은 하프 마라톤에 도전도 못했고 아직 성공도 못했지만 2021년에는 마라톤 대회가 개최가 다시 된다면 하프 마라톤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프 마라톤까지는 아직까지 뛰어보지 못했고 뭐 10km는 그냥 쉽게 그냥 도전을 했었지만 하프는 또 결이 다르다고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20km를 뛰어야 되니까 10km만 뛰어도 사실은 이제 힘들기도 하고 또 뭐 10km 정도는 그냥 뭐
선생님은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냥 뭐 별 부담 없이 그냥 가서 한번 친구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재밌게 한번 뛰고 오자, 이 정도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제 하프 마라톤이라는 것은 그래도 선생님이 가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완주를 하되 뭐 몇 분까지 뛰어보자,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 한적한 데서 뭐 운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스포츠 도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그냥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포츠 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더라? 이렇게 자, 뭐 예시 답안으로 답을 드리면 뭐 인내심, 자신감 등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좀 더 나아가면 뭐 급기, 그 다음 자기 통제력,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스포츠 도전을 통해서 결국 도전 의지를 갖게 되고 실천 의지를 갖게 되고, 그러려면 인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얻어져서 도전에 성공하게 되면 자신감도 얻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해 보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서두에 도전하는 어떤 도전 스포츠의 종류에 기록 도전, 동작 도전, 표적 도전, 투기 도전, 이런 도전의 종류가 있다고 쌤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해진 목표물을 맡히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이제 표적 도전이나 투기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적 도전이죠, 그죠? 목표물에 이제 총에서 격발을 해서 어떻게 타격이 되는지 보는 것이고, 유도는 이제 무도의 어떤 한 종류가 되겠고, 태권도도 권투도 뭐 씨름도 투기 도전에선 그런 종류가 있을 것 같고요. 사격과 유사한 뭐 스포츠로는 양궁도 있겠고, 다트도 있겠고, 또 목표물을 맞추는 거니까 볼링도 일종의 표적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내심과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육상이나 수영은 기본적으로 기록 도전이에요. 목표라는 거는 지금 기록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록 도전에서 또 이제 뭐 육상에선 종류가 굉장히 많고, 수영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런 세부적인 종목들이 모두 다 기록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굳이 더 따지자면 뭐 크로스컨트리, 스키 분야도 있을 것 같고요. 빙상, 그죠?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트 등등의 뭐 롤러, 인라인 스케이트 등등의 이제 스피드를 겨루는 여러 종목들은 기록 도전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고, 최고 동작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향상한다. 기계체조나 다이빙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도전 스포츠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 도전의 목표가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레지위치가 스포츠 도전을 통해 기른 태도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선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두 팔이 퇴화하고 무릎 장애까지 안고 태어난 레즈위치는 걸음조차 걸을 수 없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태권도 연맹이 공인하는 유단자가 되었다. 레즈위치는 태권도는 내게 하나의 탈출구였다. 나는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과 희열을 느낀다면서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며 미소 지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신체적으로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도전을 통해서 결국 성취하게 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불가능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만 세웠다면, 불가능한 목표만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레즈위치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했고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인내심, 노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자신감과 인내심, 노력하는 태도, 스포츠를 통해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 활동으로 목표 설정에 따른 도전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와 친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 네, 수업 시간에 했다면 이건 활동지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친구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특별한 친구의 이름은 적지 않고 익명으로 적어서 이제 그 친구만 알 수 있게 살짝 알려주는 그런 이벤트를 해도 참 재밌을 만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이 또 쓰고 싶은 내용을 써보면 되겠죠? 네, 예시 답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교과서에 우리 PPT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질까, 몸이 건강해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친구들 있죠? 선생님이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움직임, 감정, 생각 등 거의 모든 기관을 조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의 뇌과학은 뇌가 건강해야 학습과 인지 능력을 키우고 치매와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한 뇌는 기억력과 학습력을 증대시킨다. 최근 신체 활동이 뇌 기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뇌과학자들은 뇌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운동이 뇌를 크게 자극해서 학습에 적합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게 한다고 한다. 자, 결론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운동을 하면 뇌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뇌세포의 수가 증가하며 뇌세포 간 연결이 늘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많이 바쁘죠? 그래도 틈틈이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숨이 충분히 찰 정도로 운동을 하되 우리가 뭐 7560이라는 운동 슬로건도 있듯이 일주일에 5번 60분 이상, 그게 어렵다면 7330,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의 운동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잠도 잘 오고 순환도 잘 되고, 우리 몸이 순환이 안 되면 여러분 생활 리듬이 다 깨집니다.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피곤하고 공부에도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짧게나마 고강도의 운동을 중고강도의 운동에 반드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스포츠 생활 제8강 태권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